자, 안녕하세요. 직장생활 3년 만에 10채 부동산 20억의 자산을 만든 경매하는 직장인 경장인입니다. 자, 오늘은 앞선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약속한 거와 마찬가지로 실제 스피드옥션에 나와 있는 매물을 기준으로 어떻게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분석에 대한 부분은 영상이 좀 길어져서 제가 다음 영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거래가 그리고 호가를 기준으로 어떻게 가격 조사를 하고 부동산 사장님께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물어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는 화면이 스피드옥션 메인 페이지고, 여기서 보시면 아래쪽에는 학원 광고들 그리고 금주의 인기 물건들 볼 수 있습니다. 조회수가 높았던 물건들이고요. 조회수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경쟁률이 높겠죠. 그러면 낙찰가도 높아지고 그러면 수익률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경매 검색부터 시작을 하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볼 물건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본금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가정하에 약 3천만 원 이하의 자본금이 있으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할 수 있는 부동산 중에서 가장 좋은 물건은 제가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오피스텔이에요.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여전히 대출이 70에서 80%까지 나오고,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지역에 대출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주택자셔도 대출을 50% 정도 받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볼 물건은 서울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7, 80 중에 작은 금액으로 대출이 나오니까 확인을 하시고, 제가 찾아볼 지역은 인천이에요. 인천 전체로 하고 오피스텔로 두고요. 그 다음에 감정가 자체가 8천만 원 이하는 너무 원룸 형태거나 연식이 너무 오래돼서 임차인 분들이 입주하는 걸 굉장히 꺼려할 수 있기 때문에 8천만 원 이상으로 두고요. 최대값으로는 2억 이하, 그러니까 2억 이하로 두는 것은 여러분들 대출을 풀로 땡겼을 때도 자본금이 3천만 원 이상 안 묶이도록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2억 이하로 둡니다. 이렇게 하고 유찰은 한 번 이상 된 거를 살펴볼게요. 그렇게 하고 검색을 하면 유찰 한 번 된 거 8천에서 2억 사이에 있는 오피스텔,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로 확인이 됩니다. 쭉 내려보시면 물건이 많지는 않네요. 9개 정도 나오고, 그 중에서 대학력 있는 임차인 이런 거는 스킵을 하는 편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쭉 보다가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 부평동은 저도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쪽이 임차 맞추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그 수요가 굉장히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들어와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스피드옥션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앞선 영상에서 올렸으니까 그거를 살펴보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의 실거래가를 어떻게 확인하는가 했을 때 주소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주소를 복사를 하시고요. 제가 소개해드릴 실거래 사이트는 두 가지, 시리얼 그리고 실거래 공개 시스템이에요. 첫 번째 시리얼부터 한번 살펴보면 여기는 주소지 하나, 그러니까 한 건물에 있었던 모든 거래 내역, 실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좌측에 부동산 종합정보지도를 누르시면 창이 하나 새로 뜨고요. 여기 아까 복사해온 부평동 654-52 하면은 현대 라임힐이 나오죠. 이거를 눌러주시고 상세 보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실거래 정보를 누르시면 매매거래, 전월세 거래가 나옵니다. 각 항목에서는 뭐 거래일, 층수, 거래 금액, 그리고 전용 면적, 건축 연도, 전월세도 마찬가지 금액들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실거래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거래 확인을 하는 것은 왜 확인을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이 물건에 입찰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알아야지 거기에 얼마만큼 싸게 들어갈 것인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거는 실거래된 내용이기 때문에 4년 전에 된 거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따로 조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는 일단은 실거래, 가장 최근에 실거래가 얼마나 됐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월세로 보면은 2019년 4월에 1억 5천에 전세 거래가 됐고, 2018년 3월 2일 날 보증금 2천에 월세 73만 원에 계약이 됐네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살펴볼 사이트는 실거래 공개 시스템이라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불편한 점이라면 1년 이상 자료를 한꺼번에 뽑을 수 없는 조금의 불편함이 있고, 최대 1년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방금 봤던 물건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오피스텔 매매, 그리고 매매랑 전월세를 따로 다운로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조금 불편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엑셀 형식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터를 거셔서 여러분들 편의에 맞게 자료를 추려가지고 내림차순, 오름차순 뭐 그런 방식으로 자료를
선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를 살펴볼게요. 인천광역시 부평동, 부평구 부평동이었죠. 부평구 부평동 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오피스텔이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경매로 보고 있는 물건이랑 비슷한 물건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전체로 해서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보안 코드를 입력을 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다운로드가 완료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로우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제 스타일대로 한번 자료를 추려 볼게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여기에 있었던 모든 거래 내역이 아니라 가장 비슷한 물건, 그러니까 평수 그리고 연식 대비 가장 비슷한 물건을 추려 볼 거예요. 제가 하는 방식을 한번 살펴보세요. 필터를 걸고 건축 연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물건에 대해서 건축 연도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평수는 53.11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가장 비슷한 물건을 추려볼게요. 건축연도 2017년도니까 좀 비슷한 2019년도까지 살펴볼게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14년도, 14년도부터 19년도까지의 물건을 추린 거고요. 필터로. 그 다음에 지하층이 있다면 그거는 제외를 하지만 지하층이 없네요. 그건 다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전용 면적을 오름차순으로 해서 아까 우리 평수랑 가장 비슷한 거랑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53.11이기 때문에 50제곱미터부터 한번 쭉 살펴볼게요. 쭉 53부터 56까지 이 정도가 이제 유의미한 데이터가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필터한 거는 뭐냐면 우리 물건이랑 가장 근사한, 가장 유사한 연식과 가장 유사한 평수의 물건들을 추린 거고 거기에 있었던 실거래 내역을 쭉 내리면 셀은 자동으로 이쪽에 평균값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이 정도 평수 정도면 1억 7천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라고 이제 된 거고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평균값에 항상 예외는 있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에덴캐슬 같은 경우는 2억 3천에도 거래가 됐고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지역의 대략적인 가격을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그래서 실거래를 찾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아신 뒤에 바로 이제 그러니까 바로 이제 입찰하러 가시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이버 부동산에 예를 들어서 부평동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부평동에 있는 비슷한 오피스텔을 찾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네이버 부동산에서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지금 이 물건에 일반 매물이 나와 있다면 여기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이 돼 있겠죠. 그러면 그 물건을 내놓은 공인중개사에 전화해서 집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연락을 드리는 거예요. 대신 이제 경매라고 하면은 집 안을 보여주지 않겠죠. 경매로 온 사람은 바로 거래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할 거고요. 당연히 그 집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임차인, 그러니까 전월세로 나와 있으면 임차인이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거고 이 집이 매매로 나와 있으면 그 집을 사고 싶습니다 라고 전화를 드려야 집을 보여주시겠죠. 약속을 잡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 부동산에 조사를 나가실 때 한 번은 제가 조사 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날짜에 맞춰서 여러분들 스케줄에 맞춰서 그 집 그날 보고 싶은데 한번 날짜를 거기 살고 계신 분이랑 잡아주셔가지고 그 집을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보여주시겠죠. 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수요자 입장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물건이 어디 있는지 일단은 지도로 찾아봐야겠죠. 이쪽에 있네요. 그래서 근처에 조금 큰 남부체육센터 위쪽이 있네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남부센터가 어디 있는가 보면은 부평구 부평동으로 가볼게요. 이쪽에 아까 여기였죠. 부평 6동에 있는 물건이네요. 그래서 지금 매물 나온 거는 여기 오피스텔 체크했고 지금 다 체크를 했는데 여기 라이밀이죠. 요거죠. 단지 정보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포기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근처에 비슷한 평수를 찾아보는 거죠. 아까 51점 몇 제곱미터였으니까 이런 물건들은 조금 크고 조금 그래도 매물 나와 있는 것 중에 여기 M타워 오피스텔이 그나마 가까운 것 중에선 면적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57제곱미터 M타워 5차 같은 물건이 아닐지라도 비슷한 평수에 비슷한 연식이라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 전반에 대한 얘기를 그 부동산 사장님한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여러분들 입찰가를 산정할 때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입찰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임장하시기 전에 반드시 전화로 여러 군데 부동산에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매물 내놓은 공인중개사를 누르시면은 전화번호가 나오죠.
이분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공인중개사에 전화를 하셔서 내가 지금 집주인이다, 그래서 이 물건을 팔고 싶은데 얼마에 팔아줄 수 있냐, 금매가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또 물어볼 수 있겠죠. 뭐 방이 몇 개냐, 위치가 어디냐, 그런 거는 지도 보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죠. 지금 구조도 보시면 하나, 둘, 방 2개, 화장실 하나인 구조예요. 그래서 그런 물건은 얼마에 팔아줄 수 있냐 라고 하면은 대답을 해주시겠죠. 그리고 끊는 게 아니라 전월세는 얼마에 팔아줄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의 시세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10군데, 20군데 이상을 하셔야지 이 정도 가격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 입찰가를 쓰실 때 그것보다 한 1,000만원, 뭐 2,000만원 정도 싸게 받을 수 있다면 수익이 충분히 나겠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낙찰가를 산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실거래를 보는 사이트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고, 실제 물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 다음 편에서는 이제 이 물건을 가지고 제가 수익률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처음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낯설어 보이고 처음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제가 했던 방식들을 한 번만 보지 마시고 2번, 3번 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께 될 거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제가 한 방법 외에 추가적으로 살을 붙여서 하시면은 더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실거래 및 부동산 사장님께 시세 조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편에서는 제가 한 가격을 기준으로 수익률 분석표를 만드는 법을 말씀드리고, 수익률 분석표 자료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제 영상을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